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에서 못따기, 못깎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못깎기, 못따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어떤 건지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자, 일단은 아까 툴로, 자, 이거 치수 관계없이 제가 그냥 그리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 깎인 거 많이 보셨죠? 자, 이런 거를 이제 못깎기라고 그럽니다. 그럼 못따기는 뭐냐면요. 이것도 제가 치수 관계없이 임의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 있죠. 이렇게 깎이는 거를 이제 못따기라고 그럽니다. 자, 다른 툴에서는 보통 이런 거를 필렛이라 그러고 얘를 챔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 차이점도 있다는 거. 그리고 필렛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이게 못깎기구나. 챔버가 나왔을 때 못따기구나.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단순한 형태는 그냥 푸시풀로만 가지고도 작업이 되죠. 근데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만약에 얘를 자, 여기서 우리가 못깎기 할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양사방으로 다 깎아야 된다. 이 전체를 다 깎아야 된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배웠던 팔로우미 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죠. 자, 팔로우미 툴은 경로를 선택하고 단면을 선택한다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따라갈 경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경로 선택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더블 클릭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선택된 걸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선택 제외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선택 제외시키면은 라인만 남게 되겠죠. 이 상태로 하시고요. 팔로우미 클릭하시고 단면 클릭하시고. 자, 아주 간단하게 작업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각형 말고 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원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레디우스가 사이드 개수를 좀 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100개 정도 주겠습니다. 자, 100개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높이를 좀 뽑아주시고. 자, 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깎고 싶다. 그럼 여기에 일단 아크를 그려야 되겠죠. 자, 아크 그리는 게 이런 형태에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 참 작업하기 좀 난감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쉽게 하는 방법도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중심점 하나 잡아주시고요. 자, 이 중심점 기준으로 가이드선을 제가 X축 기준으로 축 방향대로 X도 Y도 상관없습니다. 가이드선 하나, 임시로 가이드선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요 가이드선 기준으로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사각형을 자 그릴 텐데 사각형 그리기도 이렇게 만만치 않죠. 축 방향대로 세워서 내가 그려야 되는데 자 세워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하기 좀 까다롭죠. 그럴 때는 자 알고 계시다시피 축 고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축 고정. 자 키보드 왼쪽 키 누르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고 그죠? 이건 Y축이 되겠죠. 오른쪽은 빨간색 X축이 됩니다. 자 윗방향 키는 파란색으로 해서 Z축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축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클릭하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사이즈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두고. 자, 너무 높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한 요 정도. 자, Z축 방향으로 해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도화지로 쓰는 겁니다. 임시 도화지로. 자, 임시 도화지로 쓰게 되면 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아크 툴 선택하시고요. 여기 찍고, 이렇게 해주면은, 자, 아크 쉽게 그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아크만 딱 세워서 남게 됐죠. 이렇게 하면은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도화지 활용하는 거, 요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가이드선은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자, 지워주시고. 자, 키보드가 제가 지금 잘 클릭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경로 선택하시고, 팔로우미 하시고, 단면 클릭. 하면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못깎기 별거 아니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런 단순한 형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형태, 여러 가지 라인이 겹쳐 있거나 이런 형태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물론 지금처럼 팔로미를 이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겠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모델링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 못깎기 하다가 시간 다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라운드 코너라는 루비가 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운드 코너. 자,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스케치 유케이션 들어가셔가지고
자, 찾기 하시고, 자, 라운드 코너라고 검색을 하면은 3개가 뜨네요. 자,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지금 설치할 겁니다. 라운드 코너.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프레도 코너라고 또 있죠. 자, 얘도 프레도 6 컬렉션이고, 얘도 프레도 6 컬렉션입니다. 자, 일단 지금은 제가 라운드 코너만 설명할 거니까 얘만 설치하시고요. 자, 나중에 이 영상 끝에는 프레도 코너도 잠시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라운드 코너 먼저 설치하십시오. 인스톨 눌러서 설치를 하십시오.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되면은 지금처럼 툴바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툴바에 보면 아이콘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라운드 코너입니다. 말 그대로 필렛, 못 깎기 하는 방법이고요. 자, 세 번째 있는 거는 베벨입니다. 얘는 챔버입니다. 못 따기 하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거는 샤프 코너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라운드 코너에서 코너 부분을 샤프하게, 좀 뾰족하게, 각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델링에는 잘 안 쓰이는데, 비정형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중점적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쓰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설명을 위해서 역시 제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사이즈 관계없이, 치수 관계없이 그냥 임의로 그렸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자, 얘는 약간 좀 다른 형태로, 자, 요 정도로 해놓고요. 자, 얘부터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코너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제 옵션이 많이 나오죠. 자, 이 옵션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라운드 코너를 적용할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자, 이 면 위에 갖다 놓고 보면요, 툴팁이 나오는데, Select all edge of face라고 되어 있죠. 이 페이스 위에 있는 모든 엣지를 다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은, 자, 엣지가 다 선택이 되죠. 이 옵션이 크니까 좀 줄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스를 기준으로 양 끝에 있는 엣지가 다 선택이 됩니다. 선택된 거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클릭, 선택, 한 번 더 클릭, 해제. 자, 요 부분에 오면요, 여기는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죠. 여기는 빨간색이었는데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셀렉트 엣지라고 또 있죠. 이거는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부분의 엣지만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역시 선택 해제가 되고. 자, 이 모서리 부분에 오면요, 색깔이 파란색이 되고, 자, Select All Edge Vertex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 꼭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엣지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자, 클릭합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가 선택이 되죠. 한 번 더 클릭하면 선택 해제가 되겠죠. 요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택하실 때는 라운드 코너 안에 들어가서 각각 선택을 하셔도 되고, 밖에서 선택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자, 밖에서 이 면을 선택하고 라운드 코너 들어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 이 엣지만 선택하고 라운드 코너 하면은 이 부분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밖에서 선택을 하고 들어가도 되고, 안에 들어가서 선택을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하고 이 면을 제가 클릭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면에 연결되는 모든 엣지가 다 선택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옵셋 값이 30mm, 세그먼트가 13개, 그리고 뭐 이런 옵션들이 있고, 피벗도 있고, 자, 보드 코너 인너 엣지라는 옵션들도 있습니다. 자, 요거 다 놔두고요. 일단 옵셋 30mm를 해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하니까 이런 식으로 깎인 거 볼 수가 있죠. 자, 깎였죠. 다시 돌아가면요, 돌아가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0mm라는 거죠. 옵셋 중값 30mm. 자, 이 부분 원래 엣지 부분에서 30mm씩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기 옵셋 값. 자, 옵셋은 알고 계시죠? 옵셋은 우리가 여기서 참조선을 30mm만큼 그어줘도 이게 옵셋이고, 또는 여기서 옵셋 툴을 이용해서 여기서 30mm만큼 들어와서 그어주면은 여기 또 30mm가 되겠죠. 자, 열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클릭하면은, 자,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보이죠? 그죠? 정확하게. 그래서 옵셋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옵셋이 맞습니다. 원래 엣지 부분에서 몇 미리 들어갔어. 라인을 그어주는 게 옵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취소를 하고요.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자, 클릭을 하고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적용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옵션에 엣지 부분에 보시면 보드가 있고,
코너가 있고 인너 엣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점선. 자, 점선이 뭔지 알고 계시죠? 점선. 점선이란 거는 우리가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봤을 때 숨어 있는 선들을 말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선들. 그게 점선입니다. 점선으로 표현되는 거는 숨어 있는 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에서 우리가 자, 인너 엣지를 지금 클릭 안 했죠. 그죠? 요거는 체크한 거, 클릭한 거, 클릭 안 했습니다. 안 했다는 것은 점선을 안 숨긴다는 거죠. 점선을 그대로 표현을 하겠다는, 점선이 아니고 그 선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선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 이거 클릭해서 점선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숨기겠다는 거죠. 우리가 히든 지오메트리처럼 이 부분을 숨기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숨김 상태로 하고 제가 클릭을 해보면은,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자, 숨김 상태로 하고 적용을 하면요. 이렇게 아까 보이던 인너 엣지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자, 끄고 하면은 보이죠. 요 차이입니다. 그럼 역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보이게 하겠다는 거죠. 점선으로 하면은 안 보이게 하겠다. 점선이 아니면은 보이게 하겠다. 자,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코너 부분이. 얘를 점선으로 하면은 안 보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클릭. 안 보이죠? 없어졌죠. 그죠? 이런 거. 자, 그리고 보드는 뭐냐면 요 부분을 말합니다. 요 안에 요거, 그리고 바깥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을 보드라 그러는데, 얘도 지금 점선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자, 점선으로 하면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다 점선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전부 다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보인다 해서 모델링에 문제가 있고, 안 보인다 해서 문제가 있고, 이건 아니죠. 보이고 안 보이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결과물에. 그냥 이제 눈으로 볼 때, 어떻느냐, 그 차이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보드는 보이게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코너도 보이게 하는 게 좋을 거고, 인너 엣지는 안 보이게 하면은, 요런 형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요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인너 엣지를 제가 보이게 하고, 보면은, 자, 여기에 안쪽에 이 수많은 라인들이 보이죠. 자, 이 면을 우리가 필렛으로 깎아낼 때, 어떤 식으로 몇 개의 조각으로 깎아낼 거냐 하는 그걸 선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세그먼트가 됩니다. 세그먼트. 그래서 세그먼트 13개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13개일 거예요. 근데 직접 세보면 14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라인, 엣지 부분. 그죠? 원래 있는 부분이 이 엣지가 있죠. 그죠? 있기 때문에 얘는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고 13개니까 전체 14개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하고 보면요. 이게 세어보시면 14개가 맞습니다. 자, 얘를 세그먼트 개수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줄여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좀 많이 각진 형태로 그렇게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진 형태로 되다 보니까 좀 덜 부드럽다는 거죠. 얘는 참 부드럽게 됐는데 얘는 좀 덜 부드러우니까 좀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세그먼트 개수를 적절히 조절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세그먼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드러운 거는 맞는데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이 모델링 크기에 따라서 세그먼트가 많으면은 용량만 커질 뿐이죠. 용량 커지고 버벅이만 심해지겠죠. 그래서 적당한 숫자의 세그먼트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가고. 자, 그 다음에 또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필렛 또는 라운드 코너를 적용할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은 요 면에 포함된 이걸 다 적용하고, 자, 이렇게 하면 두 개 다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을 보면 이게 겹쳐서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얘는 빨간색인데 얘는 노란색이죠. 색깔이 약간. 자, 이럴 때 처리하면은 얘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얘는 잠시 숨겨두겠습니다. 자, 얘는 잠시 히든 시켜 놓고요. 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작업을 할 때 여기에 노란색으로 된다 했는데, 자, 두 개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순차적으로 작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얘만 먼저 작업을 한번 하고 됐죠. 그리고 이 부분도 작업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작업. 자, 깨지죠. 화면이 깨진 거 확인되죠. 이렇게 깨진 거.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할 때 요 부분 말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은 이거 작업할 때도 선택이 되어서 작업이 돼야 될 거고요. 요거 작업할 때도 선택이 되어서 작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자, 이 부분 할 때 여기 노란색으로 바뀌는 게 요 작업과 요 작업할 때 공통적으로 동시에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동시에 작업되는 거는 같이 선택해서 한 번에 작업을 하셔야 이 프로그램이 요 부분 겹치니까 동시에 이렇게 처리해야지 하고 지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죠? 근데 각각 작업을 해버린단 말이죠. 얘 먼저 하고 얘를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미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작업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도면을 보시고요. 도면에 라운드 코너 필렛을 줄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동시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작업을 하면은 지금처럼 면이 깨지거나 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는 거는 항상 같이 한꺼번에 작업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 얘의 그 길이가 보면은, 제가 뭐 칠수 없이 그렸지만은 지금 대충 133mm 정도 나오는 거죠. 우리 작업을 할 때, 자, 옵셋 값을 갖다가 터무니없이 크게 주는 거예요. 한 뭐 한 70 정도 주겠다. 70 정도. 아니면 60 정도 주겠다. 자, 60 정도 줬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60 정도까지는 별 상관이 없겠네요. 좀 더 크게 줘 보겠습니다. 자, 나가서, 얘를 한 70 정도. 자, 주고, 클릭. 자, 클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어떤 현상이 생기죠? 여기 사각형이 생기는 거 보이죠? 사각형. 그죠? 자, 사각형이 생긴다는 것은 여기에 나옵니다. 오버랩 된다는 거예요. 오버랩. 겹친다는 거죠. 자, 뭐가 겹치냐 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까 130 몇 mm였죠? 예, 133mm인데, 자, 70을 아까 제가 없애줬습니다. 그러면은 70 플러스 70은 140이 되죠. 140을 갖다가 주게 되는데, 여기는 길이가 133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7만큼 초과되죠. 초과되니까 제대로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오버랩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버랩. 얘를 작업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날 겁니다. 오류가 난다기보다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생기죠. 제대로 작업이 안 된다는 거죠. 막 다 깨져 버리죠. 그죠? 다 깨져 버리면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겹치는 부분은 여기도 보면 확대해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거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옵셋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옵셋. 자, 얘가 지금 133mm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 옵셋을 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 50 정도 주겠다. 이거는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근데 얘를 터무니없이 내가 한 80 정도 주겠다. 80을 주면 표시가 안 되잖아요. 이 범위를 초과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 옵셋 줄 때 겹치는 부분도 보여주게 한다고 해서 Alt 키를 누르고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80.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면 겹쳐서 다시 반대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겹쳐서. 제가 옵셋 툴 설명할 때 Alt 키 누르는 방법 설명드렸죠.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겹치는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반대로 해서 그대로 면을 살려주겠다 할 때 Alt 키를 누릅니다. 자, Alt 키 없이 하게 되면은 이게 결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라운드 코너 조형할 때 주는 옵셋과도 똑같습니다. 이 길이보다 초과해버리면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옵셋을 줄 때도 확인하고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면을 보고 물론 작업을 하겠죠. 도면상에 수치가 만약에 7대 있는데 모르고 우리가 70으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이런 식으로 면이 깨지면은 확인하고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작업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제가 지금 극명하게 오버되는 걸 보였기 때문에 사람이 눈치를 챌 수는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 겹치는 부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런 단순한 모양의 이제 필렛을 주기 위해서 라운드 코너를 쓰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약간만 좀 복잡한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요. 얘를 약간 깎아주고. 자, 요런 형태. 자, 요런 형태를 전체를 다 선택하시고 제가 한번 줘보겠습니다. 값을. 자, 이 70mm 주니까 엄청나게 많이 겹치죠. 그래서 새거부터 옵셋 값을 한 20mm 정도
하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선택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 일단 결과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죠.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잘 됐죠. 그죠? 예쁘게 잘 됐습니다. 자, 요 부분 보시면은 자,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이 된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요 부분은 밖에서 깎고 이건 안에서 깎고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되는 거죠. 자,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요 부분만 선택하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작업.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의 치수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20을 줬죠. 그래서 요 부분의 치수를 확인해 보면은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20mm가 될 겁니다. 맞죠? 20mm 정확하게 옵셋이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죠. 자, 사실 여기까지 하면 라운드 코너에 대한 설명은 뭐 다 드린 거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다른 유튜브 강의를 보면 라운드 코너만 또 설명하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 보면 또 다양한 모양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은 적용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주의해야 될 사항 그런 것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코너에 대한 설명은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자, 라운드 코너 볼까요? 지금 이 옵션들 대충 다 설명드렸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 요 부분이죠. 요 모양과 요 모양이 똑같죠, 그죠? 요 모양을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하는 거. 요 부분은 요 직선 부분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라운드 코너를 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도면을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필렛 라운드 코너 또는 그 목깎기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도면상에 보면은 보통 표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R 뭐 10, R 20 이렇게 R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R이라는 것은 레디우스를 말합니다. 레디우스. 라운드가 아니고요. 레디우스. 레디우스라는 것은 반지름이죠. 반지름. 자, 반지름 값으로 해서 보통 필렛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반지름 값과 우리가 주는 옵셋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있는데 왜 또 차이점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보통 그런 경우에 필렛이나 이런 게 적용되는 부분을 보시면 거의 각도가 이렇게 90도입니다. 90도. 자, 한번 볼까요? 자, 설명을 위해서 제가 화면을 지우고 새로 그렸습니다. 깨끗하게 해놓고 하는 게 낫겠죠. 자, 제가 90도라고 말씀드렸는데 90도. 요 각이 90도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참조선을 50mm씩 주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참조선을 줬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50mm씩 제가 줬습니다. 자, 이 상태로 놔두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라운드 코너로 먼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코너 옵셋 50mm 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만 적용해서 작업을 하면은 자, 이런 형태로 깎이게 되겠죠. 자, 옵셋으로 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50mm씩 안으로 당겨 놓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아크를 그릴 겁니다. 자, 아크를 선택하고요. 자, 이 부분에 잡고 50mm. 그죠? 자, V12 창 보면은 50mm라는 거 보이죠? 50mm 주고, 자, 아크를 그립니다. 아크를 쭉 그려주고요. 그리고 얘를 필렛으로, 필렛이 아니죠. 이거를 푸시풀로 깎아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얘는 제가 옵셋으로 바로 라운드 코너 적용. 얘는 아크로 제가 푸시풀로 밀어냈습니다. 필렛을 적용한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를 제가 두 개 겹쳐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그룹 잡고요. 얘도 그룹을 잡고.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다가 스냅을 잡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죠? 전혀 차이가 없죠. 그죠? 마치 한 개로 보이죠. 그죠? 한 개로 합치니까. 자, 제가 분명히 방금 두 개 합쳤죠. 근데 한 개로 보입니다. 자, 엑스레이로 봐도 한 개로 보입니다. 그죠?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자, 다시 분리해 놓고요. 여기는 제가 옵셋으로 주고, 여기는 반지름으로, 그죠? 반지름 50mm로 줬죠. 자, 이게 90도 각도일 때는 옵셋으로 주나, R 값으로 주나, 반지름 값으로 주나,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보통 도면을 그릴 때, 도면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필렛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 치수가 적혀 있습니다. 치수가 보면, 거의 다가 보면 R 값으로 적혀 있죠. R50, 뭐, R10, R20, R50, 이런 식으로 R 값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툴은 지금 라운드 코너밖에 없습니다. 그럼 라운드 코너로 적용을 하는데, 얘가 90도이면은, 90도일 경우에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하시면은 맞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라운드 코너에서 F값, 그러니까 옵셋 값을 적용해서 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도면을 그리다 보면요. 도면을 보다 보면은 도면이 항상 90도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대부분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대부분이라는 것은 안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각도가 90도가 아니고 90도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을 가정을 하고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게 90도일 때는 자, 옵셋으로 주나 R 값으로 주나 반지름 값으로 주나 결과가 똑같다는 거 확인했죠. 자, 얘를 조금 변형을 해서 제가 자, 라인을 그어서 각도를 한 요 정도 할까요? 요 정도. 예. 자, 그리고 푸시풀로 깎아주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가 있단 말이죠. 이 형태는 자, 90도보다 훨씬 크잖아요. 대개 한 140도 이상 될 것 같은데 대충 봐도 자, 이런 형태일 때 우리가 필렛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 얘를 좀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이 정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비교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옵셋으로 한번 해볼게요. 라운드 코너. 자, 똑같이 옵셋 50mm 주고 자, 이 부분을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하고 클릭. 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옵셋 50mm로 필렛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제가 서클로 해서 반지름으로 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주고요. 얘도 그룹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크를 그려야 되겠죠. 50mm짜리, 반지름 50mm짜리 아크를 그려야 되는데, 자, 일단 뭐 그냥 한 100 정도 하고요. 자, 여기에 50짜리를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정확하게 반지름이 50mm짜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심점에서 여기까지 50mm죠. 자, 반지름 50mm짜리 제가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럼 이 원이 여기 갖다 붙으면 이게 레디우스 50으로 적용된 것과 똑같겠죠. 자, 얘를 잡고 정확하게 선협점을 잡아서 붙여보겠습니다. 요 붙이는 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탄젠트 접점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붙여놓고 제가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돌려가지고 작업해 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서클을 그려서 여기에 접점을 시켰습니다. 보이죠? 정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푸시풀로 깎아 보겠습니다. 쭉 밀어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요. 이 부분은 우리가 R50으로, R값 레디우스 50으로 적용된 것과 똑같겠죠. 자, 얘를 그룹을 일단 만들어주고요. 그럼 얘와 얘를 두 개 겹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겹쳤죠. 자, 겹치고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자, 아래쪽에 처진 부분은 옵셋 값으로, 옵셋 50으로 적용했고, 자, 이 부분은 제가 R50으로 적용했다고 보면 되겠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자,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각도에서 R50인데, 라운드 코너로 적용을 해서 이걸 만들게 되면은, 이게 엉터리로 만든 것밖에 안 되죠. 그죠?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나올 때마다 또, 원을 그려서 이렇게 깎아내고 한다는 거,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모양이 아니고 좀 복잡한 모양일 때는 이 작업도 할 수가 없죠.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일단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돌려놓고요. 자, 이게 R50 적용한 값, 이게 옵셋 50으로 적용한 값. 차이가 있다는 거 확실히 느끼셨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R50 값으로 줄 것이냐. 자, 그래서 있는 게 또 다른 루비가 있죠. 자,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라운드 코너 얘를 설치를 할 때 밑에 세 번째에 프레도 코너라고 있었죠. 프레도 코너. 자, 그거는 라운드 코너의 후속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별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프레도 6 컬렉션에서 나온 루비입니다. 자, 라운드 코너가 있는데 프레도 코너를 다시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잠시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프레도 코너를 불러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프레도 코너인데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 옵션들이 가만히 보면은 라운드 코너와 거의 같죠, 그죠?
거의 같습니다. 옵셋 있고, 세그먼트 있고, 그리고 요런 부분 있고, 보드, 코너, 인너 엣지 있고, 거의 같죠? 자, 근데 없는, 또 틀린 부분이 하나 있죠. 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요 부분. 요게 라운드 코너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옵셋을 클릭을 해보면요. 여기 삼각 표시 있죠. 클릭을 해보면은, 자, 옵셋이 있고, 레디우스가 있고,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옵셋은 라운드 코너에 있는 옵셋과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레디우스가 하나 더 생겼죠. 얘는 서클, 탄젠트라고 되어 있죠. 즉, 원으로, R값이 원으로 탄젠트 적용해서 만들어준다. 요 부분과 요 부분이 탄젠트로 연결되겠죠. 그렇게 해서 R값으로, 반지름 값으로 그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진정한 필렛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고요. 한번 얘를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제가 임의로 원을 그려서 깎아줬죠. 얘는 옵셋 적용했고, 자, 이 부분은 제가 브레드 코너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자, 요 부분이죠. 하고, 자, 옵셋인데 얘를 레디우스로 바꾸고, 그리고 세그먼트는 뭐 좀 늘려주고요. 자,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클릭.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도 그룹으로 만들어서, 자, 비교합니다. 얘와 얘를 합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육안으로 볼 때 차이점이 느껴집니까? 전혀 없죠. 똑같죠, 그죠? 엑스레이로 보겠습니다. 자, 엑스레이 봐도 하나처럼 보이죠, 그죠? 그 말은 얘가 정확하게 레디우스 값으로 적용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프레드 코너를 제가 처음에 라운드 코너 설치할 때, 자, 프레드 코너에 대해서는 말미에 언급하겠습니다 한 게 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도면에 필렛 값이 R50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자, 라운드 코너로 적용하기보다는 프레드 코너로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근데 다만, 똑같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은 90도로 되어 있을 때. 그 각이, 내각이 90도일 때는 프레드 코너의 레디우스로 적용을 하나, 라운드 코너의 옵셋으로 적용하나 결과가 똑같다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90도일 때는. 자, 물론 프레드 코너도 보면은 옵셋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옵셋이 있잖아요. 얘 클릭하고 이 부분을, 자, 지금 레디우스일 때는 요렇게 좁게 되어 있죠. 얘를 옵셋으로 바꾸면은 넓어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클릭하면은 적용이 됐죠. 자, 이것도 옵셋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룹 만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옵셋으로 적용했던 것과 겹쳐보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똑같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로 봐도 똑같이 보이는 거죠. 똑같으니까, 당연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90도보다 큰 각도 있거나 작은 각도일 때는 라운드 코너는 우리가 쓸 수가 없고, 반드시 프레드 코너에 옵셋 대신에 레디우스 값으로 주고 적용을 해야 제대로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라운드 코너를 안 쓰고 프레드 코너만 쓰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더 나은 거니까. 자, 그런데 제가 두 개를 다 설치하고 이렇게 각각 설명드린 이유는요, 뭐,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프레드 코너는 아직까지 좀 안정화가 약간은 좀 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오류 메시지를 띄우는 방법도 조금 다르고, 그 오류에 대한 수정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안정화도 약간 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류를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막 작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자, 그러면 그거 수정하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소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한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원으로 그려갖고 한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라운드 코너와 프레드 코너 두 개를 다 넣고 사용을 하시되 90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라운드 코너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 이게 90도가 아닌 부분은 프레드 코너로서 레디우스 값을 주고 해결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제 이 부분이 약간은 좀 버전업 중이라는 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걸 감안하고 쓰셔야 될 겁니다.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훨씬 안정화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라운드 코너, 그리고 브레드 코너. 브레드 코너의 사용 방법은 라운드 코너가 같기 때문에 딱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자, 요 부분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적용할 때 이걸 서클로 할 건지, 베지어 컵으로 할 건지, 그런 거를 또 이걸로 할 건지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또 보통 우리가, 레디우스 값으로 필렛을 줄 때는, 자, 이 레디우스가 무조건 서클이기 때문에 서클로 놓고 쓰시면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서클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비정형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베지어 커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형화된 모델링을 하니까 서클로 놓고 쓰시면은 문제는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못 따기, 못 깎기, 그리고 프레드 코너, 라운드 코너 적용 방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